차 세워. 뭡니까 이건 또? 네, 달리는 택시에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 영상을 좀 보면요. 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지금 삿대질을 시작합니다. 택시 기사한테요. 그러더니 조금 후에는 주먹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머리와 목을 향해 주먹을 날렸는데요. 지금 강한 충격으로 이후에는 저 기사의 안경까지도 벗겨집니다. 그 이후에도 주먹이 계속됐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4시쯤 서울 성동구 부근의 강변북로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건데요. 이 60대 피해자 택시기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기 때문에 이제 위험해서 차를 못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 택시기사분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술 취했죠. 다말로 차 세워. 그게 2번인가 3번이 됐어요. 여기 차를 못 세웁니다 그랬어요. 내려줬다가 그 사람들이 같이 이러다 맞아 죽겠으니까 도망을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난 거예요. 나와서 뭐라 그래. 쫓아와서 또 때리는 거예요. 자, 나와서 몸을 피했는데도 또 쫓아와서 때렸다. 네. 처음에는 못 내려준다고 했다가 계속 때리니까 결국에 피해서 나온 겁니다. 피해서 나왔는데 같이 내려서 쫓아오면서 또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택시기사는 그 내린 상태에서 달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방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저희 JTBC 기자가 가서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이 가해자와 택시 함께 탔던 승객이 신고를 했고요. 이 택시기사는 눈과 목 등을 크게 다친 상황입니다. 교수님, 저는 진짜 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인간들이 제일 바보 같다는 게 택시 기사분 당연히 위험하죠. 근데 자기도 위험해요. 예? 그렇죠. 운전을 안경을 끼고 하는 사람을 얼굴을 때려서 안경이 날아가면 뭐 앞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목숨 내놓고 지금 이런 폭행을 하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고. 아유, 저 상처 좀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승객 둘이서 말다툼을 하다가 왜 갑자기 운전석에 있는 기사를 대상으로 폭행을 하게 됐는지 상당히 좀 앞뒤가 안 맞는 행동 같아서 당시에 만취 상태였나 이게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예. 자, 손 변호사님, 결국 이제 경찰에는 넘겨졌는데 뭐 일단 쟁점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일단 폭행 행위를 한 거죠. 그 외에 뭐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느냐 또는 뭐 폭행치상이냐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적어도 폭행 행위는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폭행에 비해서 가중처벌됩니다. 이제 이른바 운전자 폭행죄인데요. 이제 특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올라가는데요. 일반 폭행죄의 법정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과료인데 비해서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점이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래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했다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이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때는 운전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를 폭행해서 그 외에 다른 차량의 운전자 또는 뭐 이제 길을 지나가고 있던 행인 그렇죠. 등등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 계속 쟁점이 되고 논란이 있었던 게 운행 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택시나 버스나 가다가 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는 그 사업에 이용되는 그런 자동차의 경우에는 가다가 또 승하차를 위해서 선 경우에 그때 폭행을 해도 이 운전자 폭행죄로 적용한다고 이제 그 현재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내용들이 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생겼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양 변호사님 쉽게 또 인정은 안 된다면서요. 쉽게 어떤 요건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제 손 변호사가 자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취지를 생각해 보면 자칫 운전 중인 차량의 기사분에게 폭행을 하면 2차 피해가 이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정했던 판례나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파출소 주차장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그러면 거기서 2차 피해가 일어나기는 어렵잖아요. 뭐 차를 세워놓고
승객이 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걸 택시 기사가 따라갔다. 그때도 이제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잠시 정차 중일 때는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주차를 시키지 않고 그냥 브레이크에 발만 올리고 있고 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폭행을 하면 또 차가 움직여서 또 사고가 날 수 아이고야,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인가를 좀 따져보는 겁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떤 영업 택시 기사분이 저희 이 기사에 이 댓글을 달았는데 12 취객 중에 열의 8이 조수석에 탄다. 그럼 일단 기사분 입장에서는 조수석에 타면 마음이 일단 불안해진답니다. 네. 그리고 말 두어 마디를 섞어 보면 아, 이 인간이 날 때리겠다, 해코지를 하겠다 딱 느낌이 온대요. 그래서 이제 난동 폭행이 시작되면 진짜 퍽퍽 맞으면서도 계속 운전대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그냥 하면서도 그냥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니 정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예?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야간에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업용 그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불가피한 상황이 계속 매일매일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외국과 같은 제도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방어 그 막판 예, 예, 같은 예. 거를 설치를 하죠. 많이 요구하시죠. 네, 근데 그 플라스틱 판을 그냥 고정을 시켜놓으면 불편하잖아요.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운전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필요가 없으면 밀어놓고 미닫이처럼. 그리고는 이제 필요할 때는 뭐 밤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좀 쳐가지고 방어가 되게 이런 형태의 설치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